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 실전사주 23강, 그 다음 강의가 24강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제가 지금 격국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국론 길신격 4개, 흉신격 4개, 그 다음에 길신도 흉신도 아닌 비경겁제격 2개 해가지고 10개를 할 거고요. 그 뒤에 분위기를 봐서 일명 종격이라고 하는 세력사주 형태들, 그런 형태들 몇 가지 샘플들을 좀 강의 커리큘럼으로 짜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편관격입니다. 지난주부터 흉신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흉신격이 살상효인이라고 해서 살, 편관, 이 편관은 이름이 많아요. 편관, 관살, 줄여서 살, 좀 재수없게 부르는 말로 칠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정식 명칭은 편관이고 나쁘게 작용을 하거나 이 편관 기운이 나를 심하게 흔들어 댈 때는 살 또는 뭐 칠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아유 이쁘다 이쁘다 너 잘하네 그러면 선생님인 거고 나한테 안 좋게 대하면 그냥 선생인 거고 나를 막 심하게 혼내고 괴롭히고 그러면 선생 새끼, 선생 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명 정해가지고, 에이, 저 아무개 별명. 이게 편관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확 유명하게도 해줬다가, 사람을 확 스타로도 만들어줬다가, 또 어쩔 때는 사람을 그냥 확 뒤집어 엎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명리학계에서는 나를 유명하게 해주고 큰 명예와 권세를 줄 때는 편관님, 그러다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싶을 때는 관살, 길게 부르기도 짜증날 때는 살, 그리고 꺼져버려 할 때는 칠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말들을 갖다 붙입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다른 게 이 편관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월지가 편관이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어떤 짜릿한 어떤 권력과 통제, 심리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이 편관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편관을 쥐고 흔들 것인가, 즉 권세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 권세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게 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분위기에 따라서 편관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편관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는 피해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잘 조절해야 돼. 아무튼 편관격들은 그래서 중용, 편관격이나 사주에서 편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주의 형태들은 중용,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관이 상징하는 게 공명심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필요하죠. 우선 이 편관이 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성표, 이 십성표의 편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오행에 부여된 역할과 배역, 이 관성 중에서도 편관. 월지가 이런 격이라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사회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사회, 명예, 나의 브랜드, 직장,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간판, 계급, 권력, 권력성, 자기관리, 체면, 권위, 파워, 비겁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완장, 공동체, 사회질서, 우리, 조직, 정체성, 가치관, 일의 평가, 체면, 남의식하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정관을 일반적 간판이라고 본다면 편관은 그거 갖고 되겠어? 난 좀 특별한 간판이 필요하다고 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한 간판, 힘든 간판 이렇게 봅니다. 남자한테는 뭐 자식, 뭐 여자한테는 남편이라고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는 개념이 관성인데 옛날 시대에는 나를 좀 책임지고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어릴 때는 아버지, 뭐 성인이 되면 남편 배우자라고 하지만 요즘 현대 여성들이 나를 좀 책임지고 다스려 주세요. 아니 뭐 책임지고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날 좀 다스려 주세요. 참 세디스트하고 메조키스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요즘엔 좀 그런 느낌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오히려 배우자를 자기 재산 또는 배우자를 자기 어머니, 나를 먹여주고 생해주는 사람, 이런 또는 배우자를 내 자식, 이렇게 바라보듯 하게 될 경우에는 식신이 남편도 되고 인성이 남편도 되고 재성이 남편도 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남편은 나를 책임져주고 의뢰에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이제 정관이 좀 유정한 배우자라면 이 편관은 다소 무정할 수 있는, 하지만 짜릿한 그래서 보통은 극단적인 장점과 극단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보통 그런 형태를 편관으로 봅니다. 남자한테는 좀 특이하게도 자식을 관성으로 보는데요. 이거 좀 맞나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남자는 자식이 태어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구나, 책임이 막중해지는구나, 이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편관은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죠. 편관은 뭐냐? 참고로 이 정관하고 다른 점은, 정관은 보호하고 생해야 한다. 그래서 정관을 생하는 재성이나 정관을 보호하는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편관이라는 애는 생하기보다는 좀 힘을 빼고 견제하고 다스리고 제어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서, 이 편관은 재성을 길하게 보지 않고 이 편관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식신 또는 상관, 식신 전공법으로 다스리다, 상관 어루구 달래서 다스리다. 남편이 술 먹고 밤에 문짝을 부셨다. 식신도 비슷한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해주지. 그럴 수 있고, 상관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관이 사주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좀 다루기 힘든 사회인데, 잘만 다루면은 나한테 큰 권력이나 나를 크게 보호해주는 어떤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은 그 권세에 의해서 내가 짓눌리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편관의 사회. 그래서 일명 월지 편관은 거의 뭐 호랑이 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월지 편관이 천간에까지 편관이 떠 있으면은 그 편관을 활용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시상 편관으로 가 있으면은 내가 다루는 사람, 편관 다루는 사람.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 편관을 호랑이한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옛날에 뭐 호환마마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 호랑이에 올라타느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느냐, 또 양극단의 삶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에 편관이 있는 분들, 그 편관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편관의 힘이 센 분들은 다소 익스트림한 위험을 좀 즐겨라. 등산을 간다 그러면 클라이밍으로 막 이렇게 막 팍팍 암벽 타기 막 이런 거 하시고, 뭐 오리보트 타고 물놀이 하지 마시고, 요만한 고무보트에 막 대여섯 명이 타가지고 막 급류 타고 내려오는 뭐 그런 물놀이를 하라. 뭐 이런 뭐 패러글라이딩, 뭐 살벌한 거, 바이킹 타고 오면 개운된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막 스릴 있는 거, 막 이런 형태들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여성분들 복싱 다이어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복싱 다이어트. 편관 가지신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운동법이다. 얌전한 요가가 아니라 이 복싱 다이어트. 그런 것도 괜찮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여성분들이 하는 그 운동 중에 좀 격렬하게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 운동. 스피닝도 있고 좀 비싼 거. 맞아.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한다고 뭐 하대요. 예. 편관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거 해도 괜찮죠. 예. 자, 그래서 사주에서 편관이 있으면 편관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까지는 안 되더라도 견제라도 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편관 조절 장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식신상관이 없으면 편관 제어 장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럴 때는 비겁이 강해서 같이 몸빵 뭐 하든가 하는 거죠. 편관을 제압, 나를 강하게 극하다, 살이라고 한다. 식상과 인성으로 제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편관이 재성을 만나면 재성을 흡입하고는 편관이 더욱 강대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제어가 되던 편관이 재성 만나서 제어가 안 돼버리다, 중용이 깨져버리다, 이렇게 되면 자칫 과욕, 만용, 돈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뭐 이런 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재생살이 된다. 재생살이라는 것은 편관한테 재성이 과도하게 주입되어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던 편관이 과대하게 증식을 하니 이 편관에 대한 제어력이 깨지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편관에 대한 제어력이 깨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라도 좀 액땜을 해야 되지. 뭐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다, 뭐 병에 걸리게 되다, 엄청나게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뭐 엄청나게 힘든 직분이 나한테 주어지다. 뭐 심하게는 무슨 정책 결정자가 됐는데 이래도 욕먹게 생겼고 저래도 욕먹게 생겼고 요래도 욕먹게 생겼고 그렇다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런 게 재생살이 과도해졌는데 제어가 안 될 경우 같은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잘 되고 나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보통 잘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별 걱정이 없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재생살이 걸렸다 이럴 땐 주의가 필요하죠. 자, 사주에서 편관이 나타나면 편관은 편관재화 3법이 적용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편관재화 3법이 뭡니까? 1번 식신상관으로 제압한다. 2번 인성으로 소통시킨다. 흘려보낸다. 통과시킨다. 그 원래 영성이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감정을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을 거스르려고 하면 감정은 더욱더 당신을 괴롭힙니다.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여기서부터 흘려보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당신이 뻥 폭발해버리니까 분노의 감정도 흘려보내십시오. 슬픔의 감정도 흘려보내십시오. 그 흘려보내다가 일종의 소통시키다 같은 거예요. 그냥 슬픔을 허용하라. 분노를 허용하라. 그 대신에 담아두지는 말고 분노를 허용한 뒤에 그대로 스르르르 흘려보내라. 이게 일명 편관을 인성으로 소통시켜라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을에 산도적들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는데 어줍지 않게 곡괭이 들고 가서 걔네들하고 싸우다가는 큰 싸움이 나니까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라. 뭐 이런 게 일종의 그래서 인성으로 소통시켜라. 살인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가 양인을 데리고 와서 양인합살. 요게 이제 편관재화 3법이라고 합니다. 자, 월지가 편관격으로 돼 있으면은 보통 명리학적인 직업 특성은 특수조직, 그 다음에 특수조직, 군, 검, 경찰, 뭐 이런 특수조직들이죠. 그래서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특수조직 이런 데를 가지면 좋다. 여자 사주가 만약에 편관격이면 뭐 여자가 경찰 되고 군인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문이 좁으니까.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 된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월지가 편관인 이런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보도록 할게요. 자, 편관격, 사회가 나를 극하는데 다소 무정하게 극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편관격 사주들을 좀 보면은요, 지금 여기 구성은 편관격을 잘 쓸 수 있는 방식의 십성들이 설명되어 있고, 여기는 편관격이 제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편관격은 제어가 되면 큰 명예성이고, 제어가 안 되면 난리 납니다. 핵발전소 같은 거예요, 핵발전소. 제어가 되면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전기를 쏟아내고 제어가 안 되면 이제 후쿠시마 사태가 이제 나는 거란 말이에요. 체르노빌 사태가 나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샘플을 되게 여러 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 6개 정도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 다양한 이제 편관격 사주들인데 이 편관격 사주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날고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편관격 사주들 중에는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교주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교주 형태인 그 일본의 오음 진리교 교주의 사주입니다. 재밌죠? 원래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사람들을 조종한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이게 그래도 인덕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인덕 없이 공포 협박으로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포 협박. 이게 뭐야?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배신하면 죽을까 봐 따르는 뭐 형태. 교주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따르는 형태. 뭐 이런 형태들이 공포 협박, 되게 급이 낮은, 되게 저열한, 저급한 이제 이 종교놀인데 이 사람이 딱 그런 형태죠. 사주가.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요러기는 지금 20살 지금 여성분인데
이 편관격의 특성을 되게 잘 나타내고 있어서 그 현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나중에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 큰 명예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구하는 어둠의 사회에 횃불이 되는 불꽃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하는 형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녀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재밌죠? 지지의 진술충미가 다 있는 여성분의 사주인데 이런 형태의 사주들 보다 보면 종종 있거든요. 뭐 임진일주 또는 임술일주가 지지의 진술충미, 뭐 백호 괴강을 그냥 우르르 깔았어요. 이런 형태 어떻게 사는가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선생님 사주하고 태어난 달이 연도와 달이 비슷하네요. 그 한국의 가수 중에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어마어마해요. 1720만 명. 그럼 뭡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한국 사람 5명 중에 2명이 이분의 유튜브의 구독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전 세계적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제이플라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텔레비전엔 거의 안 나오는데 유튜브계에서는 거의 초절정 스타죠. 한국의 웬만한 그 연예인들 중에 이런 뭐 100만 명대도 아니고 1000만 명대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대박. 이런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려면 사주가 아주 편관불구덩이 정도 돼야 하는 거죠. 편관불구덩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편관불구덩이. 편관불구덩이 목생화 나 여기서 견디겠다라고 하는 구조인데 다행히 여기 냉각수 가지고 적절히 화력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편관격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편관격 하면은 용어가 좀 많은데 참고로 좀 화제가 되는 격국들이 용어가 좀 많아요.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관격도 뭐 상관경관, 뭐 상관패인, 뭐 상관합살 이런 식으로 상관 들어가는 명리 용어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오늘은 편관격 공부하면서 편관에서 나타나는 명리 용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관 들어가는 명리 용어 뭐 있을까? 식신상관이 들어가면은 식신재살, 상관합살, 상관대살. 이 명리 용어 중에 살이라고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게 선생을 줄임말이에요. 그냥 선 뭐 이런 것 같은 뜻이에요. 이제 이 관살, 편관 그냥 길게 얘기하기도 싫어. 그냥 살 이렇게 얘기할 때 상관이 살을 받다. 그러니까 뭐 대전차 무기, 뭐 대우주 결전 병기, 아무개 대아무개라고 쓸 때 할 대자가 이 대자예요. 상관이 관살을 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합살을 했다. 관살과 합을 했다. 또는 식신이 제사를 했다. 식신이 편관을 갖다가 조절했다. 편관을 제어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식상이 본 용어들이고요. 이게 일명 편관 제화 3법 중에 제 1번인 식신 또는 상관으로 관성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식신이나 상관으로 편관을 제할 때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거 어설프게 건드려놔서 자칫하면 벌집 쑤셔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집안에 동네에 깡패가 술 먹고 주정을 부리고 있는데 가서 확실하게 제압할 거 아니면은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근데 동네 깡패가 밤에 술 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야, 너 거기 조용히 해. 시끄러운데 동네에서 떠들지 마! 라고 했다가는 내 집 앞에 와서 밤새 떠들어댈 수도 있다 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벌통 쑤실 수가 있다 같은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편관제화3법을 재밌게 부부싸움에 대응하는 여자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식신상관을 가지고 관살을 제압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주정을 부린다. 그랬을 때 식상으로 남편을 때려잡는가, 인성으로 미역국 끓여주고 해장국 끓여주면서 자 얌전히 자라, 얌전히 자, 알았어, 그래 자 하는가.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 그냥 몸빵 하는가? 아, 참자. 아유, 참자. 라고 하는가? 아니면 양인압살. 뭐 친구 불러와서 환딱가리를 대신 맡겨버린다든가. 뭐 시댁에 연락을 한다든가. 누구를 불러와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합사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대체로 이런 거예요. 이 식상이 약하고 관살이 강한데 건드렸다가는 자칫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벌통 건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반대로 관살에 비해서 식상이 훨씬 강한 경우, 그러면 남편이 까불면 안 됩니다. 뭐 사주로 보자면 뭐 이런 사주 같은 거, 이런 경우. 이게 지금 편관이 내 옆에 있죠. 편관이 나를 관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편관이죠. 근데 내가 유금을 딱 띄어 올려서 너 까불면 확 거버린다. 지금 하는 모습이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그 편관의 힘과 나의 식신 제살의 제어력이 어느 정도 맞아들고 있다. 뭐 균형을 맞추고 있다. 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분이 지금 대운이 이대운이죠. 지금 이대운. 남편이 까불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런 대운에는 확 그냥 목을 그냥 확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경금도 휘두르고 신금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대운이라고. 식상이 천간에 올라와 있는 대운인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들이 그 해결사 직업을 가지고 이 어떤 남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의 어떤 편관적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분이 지금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서울시 공무원으로 그런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사회에 가서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식신제사를 되게 공익적 목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분 사주를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지인인데, 저기 코로나 한참 환자가 폭증했을 때 그 하얀 우주복을 입고 그 코로나 집중수용 병동에 같이 격리돼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한 2차례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 총동원 해가지고 이제 식신제사를 잘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집에 주부로만 있으면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라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식신제살이나 상관합살, 상관대살 같은 경우는 다들 편관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의 재주와 재능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 재주부려 유명해지는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뭐 구하는 사람, 해결사적 직업들이죠. 해결사 되게 많죠. 뭐 금융해결사,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자살하려는 사람 도와드립니다. 돈 대신 빌려드립니다. 금융 문제 해결해드립니다. 뭐 사건 사고 해결사, 뭐 사고 뒤처리 우리가 해드립니다. 보험 저희한테 드십시오.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드립니다. 뭐 가전제품 해결사,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첨단 IT 쪽의 해결사, 첨단 보안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보안전 솔루션 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개가 통제가 안 됩니까? 집에 있는 맹견 우리가 가서 길들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싹 다 해결사다. 해결사 직업이 한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해결사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신이 못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해결하시는 분들은 이 식신상관의 고집이 대단하시다. 내 방식으로라는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자, 1번이, 이게 그 편관격 사주에서 필요한 인자, 식신상관이 있으면 편관을 조절 제어한다. 하지만 어설픈 식상으로 편관을 건드렸다가는 벌통 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편관에 대해서, 식상에 대해서 좀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다. 저희 어머니가 무인성, 편관을 상관으로 이렇게 때려잡는 분이신데, 식상의 기운이 편관보다 더 세.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기는 듯 하나 뒤로 갈수록 저희 어머니가 이기시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면 이불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발 3번만 참으면 아버지가 말을 그치실 것을.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에 두 마디 말로 대받아치니까 아버지 자존심상 이대로 그치면 내가 진다 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싸움이 계속돼. 우리 어머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어머니가 3번만 참으면 싸움 끝나는데. 나중에 어머니 사주를 봤더니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이기셨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 같은 거죠. 자, 두 번째가 이 평관을 대하는 자세. 일명 흘려보내라. 인성으로 살인상생하라.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요, 관살의 은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한테 잘해줘. 가끔 가다가 여성분들 중에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남자가 직업이 깡패고 뭐 폭력 저지르고 하는데 나한테만 잘해. 나한테만 잘해. 무슨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콩깍지 벗겨지면 나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일명 살인상생이 관살의 은덕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비장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살인상생의 인성이 관살을 가드 보호하여 인성이 관살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명 악어, 이 적과의 동침 같은 거고, 악어를 내가 보호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살인상생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정말 현실에서는 대단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1987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한열 열사인가? 연세대에서 시위하다가 최루탄 맞고 죽은 그 사람이 그 잘생긴 그 배우가 이제 그 연기를 맡아서 1987이라는 드라마 영화에 보면은 공안 경찰들이 나옵니다.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박종철 씨가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제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소개인데, 거기 보면은 공안 경찰들이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합니다. 그 공안 경찰들이 물고문을 해요. 그래서 물고문을 하는 이유가 그 경찰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같은 시위꾼들을 우리가 다 때려잡아야 한다.